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줏대 없는 채널 영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IT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IT 기업들 중에 하나인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 요즘에 보면 주가가 미친 주가가 뛰었어요. 테슬라가 왜 최근에 주가가 막 48%씩 이렇게 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유튜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이 회사,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그리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어렵다. 중국 저가 전기차들이 굉장히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라는 이 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일론 머스크 사진을 찾아보면 뭔가 좀 이렇게 점잖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런 사진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또 자아도취도 많이 돼 있고 또 도취한 만큼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페이팔 창업자였죠. 하지만 페이팔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창업한 게 바로 이 스페이스X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주로 가는 길은 거의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나사가 직접 로켓을 쓰는 걸 이제 거의 포기할 정도로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 그리고 비용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안정된 우주로 가는 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는 테슬라에도 관여하기 시작하죠. 네, 원래 테슬라를 창업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비용을 대주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페이팔 팔았던 돈이 남았던 거죠. 그걸 투자하면서 바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 등급하게 됩니다. 자, 이 테슬라는 지금 S&P 500 지수에서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하이퍼루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땅을 뚫어서 지하 터널을 뚫어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열차를 그 터널 안으로 달린다라기보다는 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바로 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겨요.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의 모든 기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는 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미래 자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퍼루프를 달리는 열차들은 모두 다 전기로 달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까지 하이퍼루프를 뚫는다면 꿈만 같은 이야기지만 탄소 배출이 없이 유럽까지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속도는 거의 비행기보다 거의 같거나 조금 더 빠른 속도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정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하이퍼루프, 굉장히 재밌는 회사 중에 하나죠. 자, 밑으로 땅을 뚫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이런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또 보링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도 있는데요. 보링 컴퍼니는 이것도 땅 뚫는 회사예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데서 이렇게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뚫는 회사가 더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테슬라는 실제로 나는 이 보링 컴퍼니에 몇 프로 정도, 한 3, 4% 정도의 신경을 쓰고 있고 내 좋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뚫는 걸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막힌 걸 뚫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도 있지만 솔라시티라는 회사에도 일론 머스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솔라시티는 어떤 회사냐면 태양광 회사예요. 이름만 봐도 태양광 회사 같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기와장 같은 걸 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 솔라시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지붕에 올린 기와장 같은 걸 쭉 올리면 이 기와장이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만 지어놓으면 거기서 태양광이 다 수급되고 그걸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라시티 최근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근처에다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 이런 것들도 솔라시티가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이번엔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네,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직접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뭐 이때까지 보면 뭐 G 혹은 뭐 바퀴벌레 이런 데 칩셋 따라가지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또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그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가는 길이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회사, 최근에 발표했던 회사죠. xAI라고 해서 야, 챗GPT 그거 별거 아니야. 난 그보다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 xAI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금방 투자가 다 성립됐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뭔가 AI하고 관련돼 있다. 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서로서로 자세히 보시면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뭘 하고 있는가 보면, 이 테슬라라는 이 회사는 먼저 전기차 회사죠. 일렉트리카라고 해서 이 전기차 회사인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초기에 뭔가 이 얼리 어댑터들 그리고 또 기술에 이렇게 굉장히 열광하는 테키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샀고요. 그 사이에 실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사이에는 이만한 골짜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캐즘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캐즘이기 때문에 금방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섹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파벳 S, E, X, Y라고 하는데 알파벳 E를 숫자 3에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먼저 Y자입니다. 네, 모델 Y가 나왔죠. 주변에 지금 한국에도 모델 Y가 정말 많아요. 네, 전 세계에서 단일 기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모델 Y라고 하고 있죠. 정말 잘 만들어진 차고 또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 하지만 승차감 그리고 또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모델 3가 좀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모델 3를 타고 있는데요. 원래 제 친구들한테는 아이오닉 5 너무 좋다. 나 아이오닉 5로 갈 거야. 한 3개월 놀이를 하고 막판에 모델 3로 바꿔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못 믿겠다. 하지만 너가 가는 길은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모델 3 타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요. 다음에 또 다른 라인업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고급 라인업입니다. 고급 라인업으로 이렇게 고급 세단의 느낌을 주는 모델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SUV에 해당되는 모델 X가 있습니다. 모델 X는 한 1억 4천 정도 해요. 그리고 모델 S는 한 1억 초반대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판매 대수가 어떻게 갈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이 테슬라의 판매 마진은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2025년 말고 2024년 말고 내년에는 모델 Y의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기능 개선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또 모델 Y가 또 얼마나 팔릴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다음 버전의 모델 Y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뭔가 섭섭하죠. 라인업이 4개밖에 안 돼? 실제로는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생산량이 늘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바로 사이버 트럭이 있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틀 전인가 한국에 사이버 트럭이 들어와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던데요.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유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 했는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저런 모양이고 저런 쇠를 가지고는 저런 강력한 쇠를 가지고는 양산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이버 트럭은 지금 양산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그런 차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사이버 트럭 말고 진짜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세미 트럭이라고 하는 트럭입니다. 자, 이렇게 큰 트럭, 우리가 보통 큰 트레일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트럭들 있죠. 네, 이게 세미 트럭이라고 부르는데 테슬라 세미 트럭이 네,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테슬라 세미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면 800km 정도 갈 수 있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세미 트럭 주제에 네, 제로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네, 800km까지 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테슬라라는 점이죠. 이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800km면 네, 뭐 시속 100km의 속도로 속도 제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8시간 동안 운행하면 배터리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쯤 되면 사람도 충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미 트럭이 나오자마자 바로 쌍수 들고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요즘의 기업들은 전부 다 탄소 배출량을 다 따지죠. 네, ESG 경영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ESG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 트럭을 이용하게 되면 코카콜라 한 병이 나와서 배송되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량을 따지는데 배송되는 과정에서의 탄소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트럭이니까. 네, 뿐만 아니라 트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세미 트럭도 자율주행이 되겠죠. 네. 근데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전에 오토파일럿 정도만 지원돼도 정말 트럭 기사들은 정말 천국을 만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 트럭 이 부분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직 양산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차들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동차 라인업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쳐도 네, 테슬라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의 또 다른 정의는 네, 바로 뭐랄까? 네, 에너지 회사죠. 자, 이 에너지 회사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를 제가 더 언급하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험입니다. 네. 이 테슬라는 보험 회사이기도 해요. 이게 한국에서는 테슬라 보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보험 사업도 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몇 년씩 사람은 네, 몇 살이고 네, 뭐 몇 킬로고 안전 운전하겠네 하면은 보험 좀 깎아주고, 그다음에 또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3%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들이 사실은 달리는 컴퓨터죠. 그래서 달리는 주행 기록들이 전부 다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행 기록만 딱 봐도 이 사람 정말 난폭하게 모네. 이 사람은 정말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모는구나. 이런 주행 습관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네, 캐럿이라고 하는 보험 보면 네, 주행 거리에 따라서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보험도 있죠. 다음에 또 티맵 같은 데 보면 티맵에서 운전 습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테슬라 자동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가 운전을 잘하면 네, 보험료를 깎아주고 운전을 난폭하게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 보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전을 침착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점이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나서 고장날 게 별로 없어요. 엔진 오일도 안 갈아요. 소모품도 거의 안 들어요.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안 갈아도 됩니다. 그러면 차를 팔고 나서 벌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죠. 네, 그런 데 있어서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 네, 테슬라는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자동차 한 대당 얼마씩 구독료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험 굉장히 큽니다. 네, 생각보다 큰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아까 제가 에너지 회사다라고 얘기했죠. 자, 에너지 회사, 테슬라가 무슨 에너지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슈퍼차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테슬라죠. 지금 미국의 포드, GM, 크라이슬러 모든 미국의 회사들은 지금 전기차를 만들면 충전 방식이 전부 다
테슬라의 방식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천하 통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기 위해서 DC 콤보라고 하는 이따만한 충전기를 가지고 케이블도 이렇게 굵어가지고 남자인 제가 들기에도 되게 낑낑대면서 꽂아야 되는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댑터도 굉장히 작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이 슈퍼차저가 다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 경쟁으로는 이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좀 더 다 테슬라 방식으로 다 천하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때마다 이 충전 비용으로 남게 되는 그 수익, 이 수익은 좀 더 다 테슬라 거가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뭐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앱을 깔아야 돼요. 자, 앱을 깔고 테슬라에 충전하다 보면 그냥 테슬라 사지 이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전 방식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으로 좀 더 다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앱을 크라이슬러 탑승자든 포드 탑승자든 이제는 테슬라의 앱을 깔고 충전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재밌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충전 방식이 조금 애매해진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DC 콤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원래는 미국하고 우리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식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DC 콤보로 갔는데 미국이 이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C 콤보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그런 표준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슈퍼차저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배터리 사업입니다. 배터리 사업. 테슬라가 이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배터리를 어느 순간부터 수율을 높이고 생산 라인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도 어느 정도 신나게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아까 제가 테슬라는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이나 혹은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들은 다 좋고 지금 생산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데 근처에서 바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 또 태양광은 밤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바람 불다 안 불다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시의성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소가 필요한데요. 그걸 보통 ESS라고 부릅니다. ESS. 테슬라가 바로 ESS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메가팩이라고 하는 팩을 만들어서 팝니다. 저렇게 큰 것도 있고요. 조금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큰 메가팩 같은 걸 설치해 놓게 되면 여기에 대규모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사상 최고의 기온을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기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엄청 필요하고 또 안 쓸 때는 엄청 안 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밤에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낮에는 전기를 비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메가팩에다가 밤에 전기를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낮에 이 전기를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비싸게 전기를 팔고 밤에는 싸게 전기를 충전하고 이게 생각보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팩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메가팩 이런 것들을 가정집에 놓지는 않겠죠. 가정집에 놓는 버전도 있긴 한데요. 그거 말고 요즘에 큰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런 메가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데이터 센터도 전부 다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너무 전기가 비싼데? 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갑자기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순간 에너지 RE100 친환경 에너지 100%를 하겠다는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이런 메가팩 설비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메가팩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장사인데요. 이 메가팩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 중국 회사죠. CATL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필요한 배터리들을 만들고도 있는데요. 네, 이때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삼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 방식입니다. 이 인산철 배터리는 원래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런 에너지 뱅크, ESS 이런 데 사용하기 적합한 바로 배터리 방식이 인산철 방식이죠. 그리고 인산철 방식을 잘하는 회사가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장비를 빌려다가 임대해서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뭐 메가팩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CATL 밑에 LI라고 썼죠. 이 LI가 뭐냐면 리튬입니다. 리튬. 이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리튬이 필요하죠. 네, 뭐 인산철 배터리든 아니면 뭐 삼원계 배터리든 뭐든지 리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ATL과 같이 이런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을 대규모로 또 테슬라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이 메가팩 사업에 테슬라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진심일 수밖에 없느냐? 이 메가팩 한 개를 팔 때 실제로 자동차 100대를 파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죠. 순이익이. 그러니까 메가팩 하나 팔면 테슬라 100대 파는 것과 같은 수익이 생긴다. 이거 뭐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매력이죠. 자, 또 다르게 이렇게 보면, 자, 이 한 개의 메가팩을 팔면, 레비뉴, 다시 말해서 매출은 35대의 자동차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매출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인컴, 다시 말해서 순이익은 100대의 자동차를 파는 것하고 똑같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집중할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한 4기가와트시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나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기가와트시가 넘어가는 그런 용량을 벌써 판매했다고 하니까 에너지 부분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에너지 사업은 굉장히 마진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죠. 정말 많아요. AI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FSD를 봐야 되겠죠.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죠. 그래서 FSD를 장착한 자동차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단거리에 있어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실제로도 보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D를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모두 9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정면에 3개, 그리고 측면 앞쪽을 보는 카메라 2대, 측면 후방을 보는 카메라 2대, 그리고 또 후방용 카메라 하나, 그리고 실내를 보는 카메라 하나, 이렇게 총 9대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9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이를 운전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식이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운전한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다 보니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는 정말 사람같이 동작하고 있어요. 보통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탑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죠. 그걸 보면 사람이 원래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가야 되는 데가 바로 이 스탑 표지판입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스탑 표지판이 있으면 슬금슬금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테슬라 자동차도 이렇게 슬금슬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사람이 하는 얌체짓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 같은 데서 이렇게 진입할 때 저 앞까지 가서 이렇게 살짝 얌체처럼 끼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사람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운전해 라고 이렇게 또 제지를 하는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SD를 이제는 따라잡을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FSD를 라이센싱해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회사가 바로 이 포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드 CEO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SD 버전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12.4점대 버전까지 올라왔는데요. 12.5점대, 6점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에 근접한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AI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는 얘기를 했죠. 최근에 보면 갑자기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는데 이 로보택시가 2개월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는 블룸버그 발로 나왔는데 이 블룸버그는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 자체가 뭐랄까 누구 발인지 알 수 없는 카드라 통신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쨌든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밝힐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10% 오르고 나서 다시 3%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라는 게 되면 사실 이 로보택시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는 일반 택시의 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를 내죠. 안타깝게도 그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 보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사업도 합니다. 요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는데요. 1년 지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작년 마지막 버전을 봤을 때는 걸음걸이 속도도 30% 정도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5손가락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계란도 이렇게 예쁘게 집어다가 옆으로 옮길 정도로 가장 완벽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선되었지만 이때까지는 이 로봇 하면 미국에 있는 볼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죠.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동영상 같은 거 실패한 영상을 보면 자빠지면서 뭔가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뭔가 솟구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기름이었어요. 유압 피스톤을 쓴 거죠. 이 유압 피스톤은 힘은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절한 힘을 정확하게 주고 제어할 때 또 반응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로봇을 만들 때 전부 다 전기계통으로 만들었어요. 다 전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힘과 정확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0kg 정도의 무게를 들고 옮길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옵티머스라고 불리는 테슬라의 로봇 2대가 지금 테슬라의 공장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꽤 많은 수의 이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향후 몇 년 안에 또 놀라운 결과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줄이 된대요. 여기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회사다. 그리고 에너지 회사다. AI 회사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능력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테슬라 주주이기도 한데요. 테슬라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